피디님, 단독주택에 살고 싶어요? 아파트에 살고 싶어요? 둘 다 살고 싶은데요. 그렇지.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단독주택이 아파트 단지 속에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아파트 단지 속에 있는 단독주택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예전 제가 낙찰 받았다고 영상을 한번 올린 적도 있는데 그 현장이 외부 베란다 수리 및 내부 단장 그리고 임대차 세팅까지 끝이 나서 그 현장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애를 키우시는 분 또는 단독주택에 대한 로망이 있으신 분, 단독주택을 가지고 싶지만 주변 인프라가 좀 부족해서 아쉬운 분들은 이 영상이 정말 유용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건이 좀 많은가요? 많진 않죠. 많진 않고 정말 개별성 있게 분양했던 것들이 있는데 제가 이거를 경매로 낙찰받고 임대차 세팅까지 마친 거고요. 외관 한번 살짝 보실래요? 외관을 보면 지금 여기가 어때요? 딱 단독주택 같지 않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누가 봐도 그냥 단독주택 같은데 갑자기 고개를 딱 들면 뒤에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희한하죠? 네. 저도 이 물건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아파트 단지 속에 일부 층만 단독주택처럼 분양을 하는 것이고 이 물건의 매력은 베란다입니다. 베란다가 진짜 자기 정원처럼 만들어져 있는데 그건 역시도 서비스 공간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겉모습만 봤을 때도 오른쪽 집도 보면은 이렇게 야외 천막도 만들어 놓고 윗집을 보면 야외에 테이블이랑 이렇게 자신만의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 놓은 걸 볼 수 있고 왼쪽 집도 보면 꽃들도 보이고 의자도 테라스도 보이고 조명까지 밖에 있잖아요. 여기 위치가 너무 외곽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용인 기흥구 효성해리타운 아파트 단지고요. 주변으로 대단히 단지가 몇 개 더 있고 초등학교도 도보로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도심에 가깝고 아파트 단지도 여러 단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는 다 되어 있다. 그리고 단독주택 하면 되게 무섭잖아요, 생각보다. 근데 여기가 무서울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전혀 없죠? 전혀 없지. 그리고 무엇보다 좋았던 건 여기 베란다가 있는데 여기 앞쪽에 보면 지금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나무가 쳐져 있고 여기도 이런 공간이 있어서 1층이 통상 이게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보장받지 못한다는 건데 충분히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곳입니다. 일단 어떤지 내부를 조금 더 보여드리고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궁금하죠? 네. 아파트 단지예요. 이 단독주택 같지만 단지예요. 굉장히 깨끗하죠? 자, 이렇게 들어오시면 이렇게 지금 이제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은 내부 수리를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안 한 상태의 물건 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면 신발장이 있고 이렇게 보면 왼쪽에 방 하나 있고 왼쪽에도 또 방이 하나 거실 이렇게 돼 있는데 거실도 되게 넓죠? 거의 50평대인데 층고가 조금 높은 편이에요. 이게 집이 조금 더 크게 느껴지죠? 이렇게 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아파트 구조예요. 이렇게 세탁기 공간. 이게 여러분 수리를 한 번도 안 한 상태의 매물이에요. 세탁기 공간이 있고 여기 냉장고 자리 그리고 이쪽으로 오면 안방. 안방이 이렇게 되어 있고 안방 옷장 그리고 화장실까지 이렇게 딱 되어 있는 아주 일반적인 구조의 매물입니다. 이렇게 보면 아파트란 말이야. 네.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단독주택이라고 고개를 딱 돌리면 지금 보이는 저기 이 베란다가 이렇게 나오죠. 1층인데 이런 공간이 있어요. 이런 공간이 딱 나오면 나만의 고기도 구워 먹을 수 있는 바닥이 이렇게 안 돼 있었거든요. 바닥만 나무 데크 깔고 디딤석 깔고 자갈하고 저쪽 왼쪽만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볼 수 있으니까 왼쪽만 한 거예요. 이건 그냥 그대로 이렇게 한 거예요. 괜찮죠? 전형적인 단독주택에서 있는 이런 데잖아요. 개인적인 공간이 있고 물론 단독주택보다 이 마당 공간이 작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여기는 내 공간이 있고 바로 나가면 뒤에 보면 다 쓸 수 있으니까 어닝도 이게 작동하면은 넣었다 폈다 할 수 있고 그래서 저녁에 여기서 조명을 이렇게 딱 달고 나면 느낌이 굉장히 좋을 거다. 이게 바로 단독주택 같은 아파트다.
단독주택의 꿈을 이루면서 아파트의 인프라는 다 노릴 수 있는 이런 매물 정말 좋지 않아요? 고기 구워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낙찰을 7억에 받았는데 전세가 5억 5천에 맞춰졌는데 선순위를 1억 3천 정도 남길 거예요. 우리가 5억 5천에 넣으면 7억 5천에 받아서 1억 5천 정도가 투자금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선순위 근저당을 1억 3천만 원 정도 남기고 5억 5천은 저희가 보증보험을 가입해 주는 거예요. 후순위지만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게 법적인 테두리인 KB시세의 90% 이내까지 되거든요. 저희가 보증금부터 내드리면서 법적으로 더 보장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임차인분 입장에서는 내 보증금을 뛸 걱정이 없으니까 좋고, 저는 내 투자금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좋고, 이 물건에 들어간 투자금이 얼마다? 3천에서 많이는 5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쌤, 여기 시세는 혹시 얼마예요? 이게 요즘같이 이게 장이 좀 왔다 갔다 하는 장이기 때문에 만만치는 않지만, 저희가 입찰을 할 때 최소 8억 초반에는 팔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7억 초반에 낙찰을 받은 거고, 지금 네이버 상에 나와 있는 매물은 놀라지 마요. 제일 저렴한 게 9억 5천에 올라 있어요. 2년 뒤 비과세로 팔면 2억 뛰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행복한 상상을 하고 있다. 실거래 찍힌 거는 8억대라서 그거보다 낮긴 하겠지만 시세가 조금만 좋아진다면 좋지 않을까 싶고, 만약에 뭐 시세가 더 오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제가 생각하는 건 죽었다 깨어나서 손해볼 일은 있다 없다? 애 키우는 집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애기들 뭐 뛰어다녀도 되고 개인적인 공간 있고 층고도 높고 널찍널찍하게 뼈죽고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투자를 하게 된 거예요. 실고자 하시는 분은 행복하게 살다가 매각, 천천히 매각해도 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전세로 한 바퀴 돌린 다음에 비과세 받아서 매각을 하면 아주 좋잖아요. 그렇게 세팅이 된 거예요. 네, 수리비 많이 들지 않나요? 얼마나 들었을 것 같아요? 딱 봤을 때는. 1,000만 원은 든거 아니에요? 그렇죠. 1,000만 원 들었을 거라 생각하죠. 그런 느낌인데 실제 이 데크가 좀 비쌌어요. 데크 하는데 300만 원 정도. 그리고 지금 이 어닝이 펴지고 있죠. 어닝 100만 원 정도. 그리고 돌은 그냥 아저씨한테 갖다 달라고 해가지고 놓고 이거 뿌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100만 원 정도. 총 500만 원 정도 된 거예요. 5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전체적인 느낌은 훨씬 더 좋아진다. 실제로 오면 캠핑 온 느낌으로 앉아서 맥주 한잔 먹고 이 저녁에 불 켜놓고 하면 느낌이 좋지 않겠어요? 어닝도 지금 위에 딱 닫혀지니까 완전 가리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이게 이런 게 비 올 때 앉아있으면 되게 좋아. 단독주택은 막상 살아보면 잔디도 관리해야 되고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도심에서 단독주택의 느낌을 가지면서 살 수 있다?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경쟁이 너무 심하지 않나요? 근데 이게 입찰할 때도 경쟁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뭐 7억 중후반에 8억 가까이 낙찰될 거라고 했지만 그래도 1층이잖아요. 1층이고 이 테라스가 지금 우리가 수리를 해서 그렇지 그전에는 되게 지저분해 보였거든요. 그리고 개별성이 강한 만큼 저희가 세팅을 하니까 조금 좋아 보이긴 하는 거지, 지저분한 상태에 있었을 때는 더 안 좋아 보이는 거지. 아파트에서 어쨌든 저층이나 탑층은 좀 안 좋아 나쁘게 인식이 되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경쟁이 그렇게 심하진 않았다. 그래서 투자를 할 때는 약간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지만 그 물건에 수리를 하거나 터치를 했을 때 가치 상승이 될 만한 물건인가 그걸 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도 수리를 간단히 하고 전세도 좋은 가격에 세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물건 할 때 어쨌든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요? 물론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보수적으로 낙찰 금액의 20%, 30% 정도는 스탠바이를 시켜놓고 해야겠지만 이 물건도 대출 자체는 많이 나왔어요. 90% 정도 대출이 나왔어요. 신탁 대출이라는 게 있는데 신탁 사이에다가 담보 명의를 옮기면서 대출하는 건데 그걸로 하면 90% 가까이 나왔어요. 물론 처리를 할 때는 조금 더 투자금을 많이 혹시나 모르니까 준비를 해놔야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물건은 대출이 90% 가까이 나왔기 때문에 내 돈 1억 원 정도 있으면 충분히 세팅할 수 있는 물건이었다. 이렇게 전월세를 세팅하고 나면 내가 투입되는 돈은 5천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고, 그리고 2년 뒤에 만약에 진짜 지금 나와 있는 시세처럼 팔면 그래서 근데 제가 이게 영상을 찍으면서 투기를 조장하는 건 아니고, 저는 항상 베이스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한다면, 내가 집을 가져야 한다면, 이게 팔리는 건 솔직히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러한 방법이 있으니까 꾸준히 찾아보고 알아보시면 특히 이제 돈이 없으신 분들에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투자할 때 위험성은 제가 이제 방금 얘기를 하면서 개별성이 강한 물건이 좋다라고 했지만 또 위험하기도 해요. 솔직하게 이렇게 개별성이 강한 물건은 실거래된 것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단순히 나와 있는 매물의 가격만으로 그 가치를 파악하는 건 애매하다. 그래서 이거와 비슷한 평형에 얼마짜리가 있는지, 그 가격 대비 여기 이 물건이 나와 있는 가격이 적정한지 본인 스스로 그 가격에 사겠는지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판단해야지, 단순히 나와 있는 매물만으로 판단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과, 이런 개별성이 강한 물건을 했을 때는 이렇게 내가 조금 단장을 해서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그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물건을 투자를 해야지, 수리할 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물건들은 되게 좀 위험한 것 같긴 해요.
이 물건 봤을 때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으면서 느낌을 살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투자를 하게 된 거지. 만약에 이 수리하는데 한 2, 3천 들어봐. 하겠어요? 안 하죠. 안 하지. 한 진짜 미친 듯이 많이 들어가도 1,000만 원 정도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투자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 생각들이 들어야 하는 거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와 있는 가격만을 단순히 판단하면 안 된다. 그리고 수리 비용 같은 게 너무 많이 들어가는 물건은 투자하면 어려울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관리비.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이제 관리가 잘 안 되는 게 문제인데 이거 같은 경우야 뭐 아파트 단지 다 관리해 주는데 뭐 얼마나 좋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소유자였잖아요. 여기에 문을 냈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이게 이 나무들이 저 바깥쪽 라인에 심겨져 있었으면 여기 진짜 문을 내고 여기가 내 진짜 개인 앞마당처럼 쓸 수 있잖아. 근데 그거는 뭐 공동시설에서 하는데 싫어하겠지. 이 정도만 있어도 충분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자, 이렇게 오늘 제가 아파트 단지 속에 이렇게 멋진 베란다가 있는 단독주택이라니 물건을 보여드렸습니다. 제 애들이 어릴 때였으면 이런 집에 살면 정말 스트레스 없이 살았겠다라는 생각 들어요. 집도 넓고 그죠? 되게 좋잖아요. 근데 이런 물건들이 찾아보면 종종 나오기 때문에 눈을 부릅뜨고 열심히 찾으시면 여러분들도 좋은 투자로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더 즐겁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